자, 반갑습니다. 강기룡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데이 7입니다. K조 1차전과 L조 1차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우즈베키스탄 대 콜롬비아의 경기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은 피파 랭킹 50입니다. 이번 대회가 월드컵 첫 본선 진출인데요. 그만큼 팀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좀 큰 대회지만 냉정하게 보면 본선 무대에서의 경험치는 부족한 팀입니다. 라인업에 유로파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맨시티 소속의 센터백 후사노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선수단 체급을 놓고 보면은 이번 대회에서는 언더독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월드컵 본선 경험이 부족하고 중원과 이선 쪽 부상 변수까지 겹치면서 지금 전력이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을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자, 콜롬비아는 피파 랭킹 13위입니다. 2024 코파 아메리카 결승까지 올라갔던 팀이고 국제대회 경쟁력은 이미 좀 증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루이스 디아스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공격의 핵심이고요. 앞선에서는 확실히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공격적 내용은 분명한데요. 다만 콜롬비아가 수비적으로 완벽한 팀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이나 수비 집중력에서 불안한 장면이 나올 수 있는 팀인데요. 다만 이번 매치업, 그러니까 이번 조별 예선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콜롬비아 팬들이 경기장을 압도적으로 지금 채울 예정입니다. 사실상 홈 어드밴티지에 가까운 분위기를 안고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후사노프 하나 보이고요. 이쪽에는 로드리게스와 디아즈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수 보입니다. 전체적인 체급 차이는 분명합니다. 국제대회 경험, 핵심 선수들의 퀄리티, 공격 전개 능력, 경기장 분위기까지 고려한다면 이거는 콜롬비아 쪽 기대치가 높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 콜롬비아의 앞선 압박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이거는 콜롬비아 우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나 대 파나마의 경기입니다. 자, 가나는 피파 랭킹 73입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난 유로파 선수들이 다수 존재하는 팀입니다. 세메뇨, 조던 아예유, 이냐키 윌리엄스, 술레마나 등 공격 쪽에는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다만 현재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력이 온전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중원의 핵심인 토마스 파티가 비자 문제로 입국을 못했고요. 쿠두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수비 쪽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베스트 조합으로 첫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값만 보면은 파나마보다는 훨씬 위협적이지만 대회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수선했고 경기 이전에 친선 경기들에서도 경기 내용이 이 우려 사항들이 계속해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파나마는 피파 랭킹 34입니다. 전력 안에 이름값이 높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은 아닌데요. 팀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라인을 좁히고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서 버틴 다음에 역습을 통해서 세트피스 이런 걸로 좀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승점 확보를 하고 와일드카드 경쟁을 노리는 포지션인데요. 파나마 역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카라스키아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라스키아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은 파나마가 공격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가나 쪽에 우리가 익숙한 얼굴들이 있고 파나마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력만 놓고 보면 가나가 파나마보다 공격 재능은 더 좋아 보이는데 수비 집중력과 조직력에서는 파나마가 더 안정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는 대회 준비가 상당히 어수선했고요. 부상자와 비자 문제로 인해서 결장 인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핵심 전력들이 빠진 상태에서 첫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기들 무승부 찍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파나마 역배, 그러니까 역배 같은 거 베팅할 때는 이렇게 좀 말이 통하는 애들을 역배를 한번 해보는 거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자, 잉글랜드는 피파 랭킹 4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군에 속할 정도로 스쿼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공격진과 이선 자원들의 교통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선수단 이름을 그냥 대충 봐도 뭐 케인, 사카, 레시포드, 고든, 마두에케, 벨링엄 뭐 각 포지션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실제 경기 영향력을 가진 자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고평가가 가능하고요. 불안 요소를 굳이 찾자면 지금 리바라멘토가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사카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선수층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변수로 잉글랜드 낮게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크로아티아는 피파 랭킹 10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온 팀입니다. 2018년 월드컵 준우승, 그리고 2022년 월드컵 4강, 뭐 이런 경험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크로아티아는 예전보다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모드리치가 이제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흔들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에스크 플레이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득점 루트의 폭발력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는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닙니다. 경기 템포 조절, 중원에서의 노련한 운영, 그리고 큰 경기를 많이 치러봤다는 경험은 여전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좀 경기를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라인업을 보면 크로아티아도 크리마리치, 코바치치, 모드리치, 페리시치 많은데 잉글랜드가 좀 빡셉니다. 라인업이 좀 빡세고 이거 묘한 맞대결이긴 합니다. 잉글랜드는 매 대회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지만 기대만큼 결과를 항상 못 내고, 반대로 크로아티아는 매번 이제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매번 또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평가전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번 대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잉글랜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흐름을 지금 친선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크로아티아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최종적으로 좀 잉글랜드의 승을 좀 눌러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국제 대회에서 늘 보여줬던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마냥 영국 승을 누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대 콩고입니다.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5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날두 한 명의 팀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의 핵심은 비티냐, 주앙네베스, 브페, 그리고 베실바 등 압도적인 중원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합은 볼 소유, 전진 패스, 압박 회피, 경기 템포 조절 면에서 지금 대회 최상위권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약팀을 상대로 중원에서 체급을 확실히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팀인데요. 불안 요소를 굳이 꼽자면은 호날두입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쓰겠지만 예전만큼 전방 압박 감도라든지 침투 속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인 만큼 무리하게 호날두를 쓸까?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 플랜들을 보면은 호날두를 쓰면은 그 경기는 어려울 것이고, 안 쓰면은 포르투갈이 달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고는 피파 랭킹 46위입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꽤 있는 팀이고요. 완전한 약체라고 볼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수비에 은벤바, 투안제베, 완비사카 같은 선수들이 있고, 공격에는 요하네 위사, 박한부 같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팀의 장점은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가지고 전환을 빠르게 가져간다는 것인데, 라인을 낮춘 뒤에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레벨이 다소 좀 떨어져서 포르투갈 같은 강팀 만나면은 좀 점유율 뺏겼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포르투갈은 후앙네베스, 브로노 페르난데스, 비티냐, 베실바, 너무 훌륭한 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콩고는 중원의 힘이 조금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공을 잡고 주도를 할 것 같은데, 콩고가 내려앉아서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낸다, 요런 게임 플랜일 것 같습니다. 우승권 팀들이 이번에 대회가 경기 수가 많아서 1라운드에서 다소 천천히 몸을 올리는 흐름이 조금 거슬리는 포인트긴 하지만, 포르투갈이 미드필더진의 체급 차이가 너무 명확해서 이 콩고 정도는 잡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90분 내도로 중원 자가강력을 버텨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포르투갈의 우세, 경기 운영과 체급에서 포르투갈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경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월드컵이 32강까지 나오는, 이렇게 좀 와일드카드가 생기고 나서 확실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꼬아서 생각해서 너무 강팀을 낮잡아보고
무조건 강팀이 진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도 데이 6인데 모든 강팀이 다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한 소린 것 같아요. 뭐 강팀이 다 부러지면은 아 역배가 좋네. 아니면은 뭐 강팀이 다 들어오면은 역시 결대로 나오네. 그냥 갬블이 끝나고 나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분석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웬만하면은 많은 분석 계속해서 한다면은 강팀에 배팅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데이 8로, 데이 8인가요? 8번째 데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